그런데 대통령실과 국힘이 이상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통령실은 지금 졌잖아요. 자기 이름 내고 했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폭주하는 거지.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이상한 기사를 내놨어요. 요즘 서울신문 미친 것 같아요. 경이 그 청년 화이트 해커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면서 정부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거라고 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그래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야, 근데 여기를 화이트 해커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화이트 해커는 착한 짓 할 때 화이트 해커지만 그냥 해커예요. 어? 아니 블랙으로 넘어가면 얼마든지 뭐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란 아니 말이지. 그전에도 무슨 10만 양병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쪽에? 댓글 부대 10만 양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있었잖아. 이제는 해킹하는 애들을 10만 명을 끌어내겠다는 거야. 골 때리네. 야, 만일 뭐 얘네들 수준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이런 전문 해킹 부대를 국가가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 이거. 이 생각 자체가 정말 미친 짓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 한에서는 이러한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능해요. 왜냐면 대통령 선거는 전국 각지에서 두 사람을 놓고 뽑는 거라서 그게 감시해야 될 폭도 넓지만 그 일종의 루트가 굉장히 다양한 거잖아요. 개표소마다, 개표기마다 전부 다 따로따로 돌발 계측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각 당마다, 그러니까 그 당의 국회의원들 자체가 자기 표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눈에 불을 쓰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섣불른 조작을 하게 되면 그냥 현장에서 바로 깽판 나고 쌈 나는 거거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해킹을 한다고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게 미국도 대선에서는 해킹이라든지 투표 조작이 가능한데 지역 의원 선거나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맥힌다라는 게 이미 정론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무슨 짓을 하려고 화이트 해커를 10만 명을 키우겠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선거 관리 인력, 공정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10만 명을 키우면 훨씬 쉽거든요. 그럼 말이 좀 이상해. 청년 화이트 해커 여러분이 사이버 경찰관입니다. 네. 자, 이런 말이 가운데. 돼? 사이버 경찰관이 어떻게 청년 화이트 해커야? 아니, 투표에 사이버 경찰관이 투입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냥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하나 걷어놓고 기존에 있는 중앙 서버하고 연결 고리를 연결을 안 하면요. 그래서 개표를 기계를 아날로그로 돌리고 수검표를 하고 그걸 맞춰갖고 원장을 쓰면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구조야, 국회의원 선거는. 근데 이걸 갖다가 하겠다는 자체가 얘가 너무 뭘 모르는 생각인 거야. 아니면 다음번 선거 때 전체적으로 전자투표로 해갖고 동시 집계를 해갖고 한 번에 한다 뭐 이런 개소리를 칠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그럴 것 지금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때는 진짜 얘네들이 사실상 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선거 예산 삭감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선거 예산 그 기사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그 중앙선관위가 올해와 내년도 예산 665억 원을 국비로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70%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하라고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뭐냐면 선거 비용을 이렇게 줄이면요. 투표소하고 개표소 숫자가 일단 줄어요. 그리고 그에 관련해갖고 거기서 일하는 인력이 줍니다. 인건비 줄이겠죠. 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줄이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지방에 돈도 없는데 돈도 적게 내려 보내주는데 이거 선거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아파트 관리실부터 시작해갖고 다 자기 집에서 500m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표소를 차리는 게 그동안의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투표소를 서너 개만 덜 지어버려도
하자면 차 타고 가야 돼. 걸어서 2, 3km씩 가야 돼. 이러면 투표에 대한 투표율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층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투표 날짜를 줄이는 게 가장 그 돈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하루에 그냥 끝내기.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관리를 줄이기 위해서 투표소에서 개표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근데 얘네들은 비용을 줄여갖고 어떻게든 투표율을 낮춰서 지네들은 고정표, 이번에도 39가 나왔으니까 투표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나는 39% 갖고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모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선 참패를 하고 나서 선관위가 잘못했다는 거야. 지금 뭐 국힘이 선관위 해킹 관련해서 TF 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아니 이번에도 문제가 없었다니까. 이번에도 해킹 안 됐고요. 무효표 역대급으로 적게 나왔어요. 0.5% 나왔어.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걸 갖다가 무슨 TF를 만들어갖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졌잖아. 그게 문제야. 그러네. 아니, 명확한 문제네. 자기가 졌으면 자기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지. 이거를... 아니지. 늘 남탓만 하고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자기 반성을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 전철 밟나?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까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이 옳았다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다는. 황교안은 맨날 지가 진 투표는 다 부정투표라 그러죠. 네. 민경욱도 뭐 있고 지가 뭐 이긴 있잖아. 거는. 지가 이긴 건 당연한 거고, 그건 정상인 거고, 진 건 다 부정투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또, 선거전에 물을 흐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꿀잼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안철수는 이게 시발점을 알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차게 붙을 거고요.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그동안에 보수 쪽에 편향돼 있던 그 언론들과 논객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문제, 뭐 인사 참사의 문제, 반복되고 있는 그 수직적인 그 제왕적인 그 당 운영과 당과의 어떤 그 불합리한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이제 선거에 손때라고 하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실은 당정에 개입하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낼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들을 안 받아들이면 출당을 시키거나, 이게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네들이 나가서 당을 하나 꾸리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박의 난을 진압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쪽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후계자의 난, 비대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후계자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